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이 영상은 20부작 시리즈 중 6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선, 성공 사례를 댓글로 요청하신 내용의 답변 위주로 제작하였습니다. 즉, 이론이 아닌 현업에 있을 때 보관한 자료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베트남 대형 봉제 공장. 미주 유명 바이어의 폴로 티셔츠 오더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캐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주는 불가능하고 본공장 라인 증설도 인원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할당된 8개 라인만으로 최소 11개 라인 이상의 생산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SMV 16분짜리 작업을 12분대로 낮춰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과정을 GSD, 제너럴 소잉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어디서 시간이 새고 있었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캐파 부족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손실. 2. 개선 착수 전 현황 파악을 위한 선제 조치. 3. GSD 분석과 병목 공정 집중 점검 절차. 4. 개선 적용 후 나타난 효과. 5. 개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1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캐파 부족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손실. 캐파가 오더 물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공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해당 무역회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 곳에 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주 유명 바이어로부터 폴로 타이어로부터 수주했는데 바이어 조건상 외주하청 공장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본 공장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고 그 시기는 다른 바이어의 오더들도 겹치는 성수기였습니다. 기존 배정될 라인은 8개였습니다. 이 오더를 납기 내에 소화하려면 최소 11개 라인 이상의 생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라인 증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결국 8개 라인에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현장의 실제 SMV는 16분대였습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공정별 작업 시간을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본 영상에서는 통칭하여 SMV로 지칭하겠습니다.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600분을 작업 시간이라 할 때 SMV 16분이면 1인당 이론 생산량은 37.5피스입니다. 이것을 12분대로 낮추면 1인당 이론 생산량은 50피스로 올라갑니다. 같은 인원, 같은 시간으로 33% 이상의 생산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기 지연입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바이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페널티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주 바이어의 경우 납기 지연 1일당 오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오더 규모에 따라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손실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라인 추가 투입에 따른 원가 상승입니다. 8개 라인으로 부족한 캐파를 채우기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야간 작업에 들리면 인건비와 간접비가 상승하고 CM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셋째, 바이어 신뢰 손상입니다. 납기 미준수는 반발성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기 오더 물량 감소나 거래 종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장 전체의 매출과 직결됩니다. 이 세 가지 손실을 동시에 막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 개선 착수 전 현황 파악을 위한 선제 조치. 개선은 현황 파악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대면 오히려 현장 혼선만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GSD 분석 착수에 앞서 현재 라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8개 라인 전체의 생산 실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라인별 1생산량, 시간당 생산량, 실제 SMV 측정값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8개 라인 모두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라인과 낮은 라인을 먼저 구분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8개 라인 중 생산성이 높은 2개 라인을 선별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잘 진행되는 라인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면 나머지 라인에는 더 큰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진행되는 라인의 작업 방식은 이후 다른 라인의 표준 작업 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SD, 제너럴 스윙 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GSD는 봉제 작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동작 단위를 분해하고 그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자 개인의 숙련도나 측정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일반 시간 연구, 타임 스타디와 달리 GSD는 동작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하고 객관적인 SMV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GSD는 봉제 동작을 크게 기본 동작 요소, 모션 스타디로 분해합니다. 예를 들어 원단을 짚는 동작, 미싱 헤드 아래로 위치시키는 동작, 봉제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 완료 후 원단을 꺼내는 동작 각각에 미리 측정된 표준 시간값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을 공정 순서에 따라 합산하면 해당 공정의 이론적 SMV가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GSD 기반 SMV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작업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비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값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 순서나 작업 방법을 변경했을 때 새로운 SMV가 얼마가 될지를 실제 작업 전에 미리 예측하는 설계 도구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역할이 이번 사례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공정 순서를 변경하는 시도를 현장에서 바로 실행하기 전에 GSD 분석으로 시간 단축 효과를 먼저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GSD 분석으로 산출된 SMV는 1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생산은 16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분석상으로는 14분에 가능한 작업을 현장에서는 2분이 더 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2분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찾는 것이 이후 모든 개선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최종 목표가 14분이 아니라 12분이라는 점입니다. GSD 분석 결과인 14분은 현재 공정 구성을 전제로 한 값이기 때문에 12분을 달성하려면 공정 구성 자체를 재설계하거나 특정 공정의 작업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제 조치 단계를 요약하면 데이터 수집 집중 대상 라인 선별, GSD 분석으로 이론, SMV 산출, 실제 SMV와의 괴리 확인, 네 순서로 진행됩니다. 3. GSD 분석과 병목 공정 집중 점검 절차. GSD 분석으로 SMV 14분이 도출되었고 실제 현장은 16분으로 작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분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이후 14분을 12분으로 낮추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하되 순서는 현장 괴리에서 공정 재설계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공정별 실제 소요 시간 측정. GSD 분석에서 산출된 각 공정별 이론 시간과 실제 측정 시간을 공정 단위로 비교합니다. 전체 공정 중에서 이론치보다 오래 걸리는 공정, 즉 병목 공정을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공정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작업 방식을 직접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단계, 문제, 공정 확인. 이번 사례에서 점검 결과 두 개 공정에서 시간 소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밑단 삼봉 처리 공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앞플라켓 처리 공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플라켓 공정 개선. 전용 특수 미싱과 간이 어태치먼트 병행 운용. 플라켓은 폴로 티셔츠 앞면 중앙에 단추 여민 부분을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외관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플라켓 공정은 전용 특수 미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용기는 플라켓 형태를 자동으로 접어 봉제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숙련도가 낮은 작업자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작업 속도 역시 수작업 대비 빠릅니다. 그러나 이 기기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보유 대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전용 특수 미싱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풀가동 체계로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용기만으로는 전체 물량을 충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크릴판을 이용한 간이 어태치먼트를 제작해 일반 미싱에 장착하는 방식을 병행했습니다. 아크릴판으로 플라켓의 형태를 잡아주는 가이드를 만들어 일반 미싱에서도 플라켓을 일정한 형태로 접어 봉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간이 어태치먼트의 생산성은 전용 특수 미싱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아크릴 가이드 없이 작업자가 손으로 직접 플라켓을 접으며 진행하는 순수 수작업보다는 속도와 품질, 균일성 모두 높았습니다. 전용기 풀가동과 간이 어태치먼트 병행 운용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캐파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켓 공정에서는 두 가지 품질 불량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족의 디플 현상입니다. 원단이 봉제 과정에서 찝히거나 당겨지면서 작은 홈이나 주름이 생기는 현상으로 외관상 불량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불량이 발생하면 해당 피스를 재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 시간이 증가합니다. 둘째는 미어짐 가위밥이 깊게 들어가는 불량입니다. 플라켓 봉제 과정에서 가위밥, 넛이 과도하게 깊게 들어가면 원단이 찢어지거나 봉제선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재작업 또는 불량 처리로 이어져 시간과 원단 손실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보조개 현상은 봉제 시 원단 이송 압력 설정 또는 노루발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어짐은 작업자가 가위밥 위치와 깊이를 SOP 기준 없이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루발 교체 또는 이송 압력 재설정을 실시하고 가위밥 위치와 깊이를 SOP로 명문화한 뒤 현장에 시각화 지침서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밑단 삼봉 처리 공정 개선. 공정 순서 변경으로 시간 단축. 밑단 삼봉 처리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선은 기기 설정이나 작업 방식의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의 순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밑단 처리는 봉제 공정의 마지막 단계이거나 최소한 앞판과 뒷판을 합복, 봉제로 연결한 이후에 진행합니다. 바디가 완성된 상태에서 밑단 둘레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앞판과 뒷판을 합복하기 전, 즉 각각의 패널이 아직 분리된 상태에서 밑단 처리를 초두 공정으로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본 스타일이 옆 트임이 있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바디에 밑단을 처리하면 앞뒤가 연결된 원통 형태를 다루어야 합니다. 산봉 작업 시 원단이 말려들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작업자의 손 동작도 많아집니다. 반면 패널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평면 원단, 재단물 상태에서 쌓아놓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단순해지고 이송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앞판 밑단과 뒷판 밑단을 각각 독립적으로 초두에 처리하는 것은 합복 후 바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공정당 소요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습니다. 같은 산봉 작업이지만 원단의 형태와 처리 순서를 바꿈으로써 작업 동선이 줄고 속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 개선은 새로운 설비나 추가 비용 없이 공정 순서의 재설계만으로 시간을 단축한 사례입니다. GSD 분석이 이 변경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순서를 바꾸기 전에 GSD 기반으로 새로운 공정 구성의 이론 SMV를 산출해 단축 효과를 수치로 확인한 뒤 현장 적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공정 순서 변경 아이디어는 기술자 출신의 공장장 의견이었고 지금도 현업에서 매우 유능한 공장장으로 인정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5번째 단계, 소매단 니트 절단 방법 개선. 오버로크 실 제거 후 절단. 폴로 티셔츠의 소매단에는 니트 원단이 일정한 폭으로 절단되어 부착됩니다. 이 니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하는 작업은 통상적으로 가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가위 절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피스씩 절단해야 하므로 속도가 느립니다. 둘째, 절단 폭의 균일성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방식 대신 오버로크, 오버러크, 미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버로크 미싱의 실을 전체 제거한 상태에서 가이드를 부착하고 니트 원단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오버로크의 커터 기능만을 활용해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면에서 가위 절단보다 효과적입니다. 하나는 속도입니다. 오버로크의 이송 속도로 원단이 자동으로 통과하면서 절단되기 때문에 가위로 한 조각씩 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다른 하나는 균일성입니다. 가이드를 부착하면 절단폭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품질 편차가 사라집니다. 추가 설비 구입 없이 현장에 있는 오버로크 미싱의 기능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한 것입니다. 6번째 단계, 우수 작업자 시상과 영상 기반 교육 체계 구축. 개선이 적용된 2개 라인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작업 속도와 품질 모두 우수한 작업자를 선발해 시상을 실시했습니다. 시상의 목적은 단순한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상자의 작업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공정을 담당하는 다른 라인 작업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부두 교육보다 훨씬 명확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작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단계, 전체 라인으로 확장 적용. 5개 라인에서 검증된 개선 방식을 나머지 6개 라인에 순차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촬영된 우수 작업자 교육 영상이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4. 개선 적용 후 나타난 효과. GSD 분석을 기반으로 한 병목 공정 개선과 공정 순서 재설계, 작업 표준화의 결과는 생산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SMV 변화입니다. 개선 전 실제 현장 SMV는 16분이었습니다. GSD 분석 값인 14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12분대 달성이라는 프로젝트 목표에 근접하거나 도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MV 신용분 기준과 12분 기준을 비교하면 동일 인원, 동일 시간 기준으로 생산량이 약 33%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이를 실제 수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 라인에 40명이 배치되고 하루 10시간 작업 기준으로 가용 시간은 라인 전체 40명 곱하기 600분은 24,400분입니다. 편성 효율을 85%로 가정하면 유효 작업 시간은 24,400분입니다. SMV 16분 기준 생산량 24,400분, 나누기 16은 1275피스. SMV 12분 기준 생산량 24,400분, 나누기 12은 1700피스. 1개 라인에서 하루 425피스 차이가 발생합니다. 8개 라인 전체로 적용하면 하루 3,400피스 추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8개 라인으로 11개 라인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불량률 감소입니다. 플라켓 공정의 보조개 현상과 미어진 불량이 줄어들면서 재작업에 소요되던 시간과 원단 손실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불량이 줄면 검사 시간도 단축되고 라인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효과는 소매단 니트 절단의 품질 균일성 향상입니다. 오버로크 커터와 가이드를 활용한 절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절단폭의 편차가 없어지고 작업 속도도 올라갔습니다. 가위 절단에 비해 숙련도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 공정에 배치되는 작업자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라인 밸런싱 개선입니다. 밑단 삼봉 처리를 처두 공정으로 이동하면서 후 공정의 병목이 해소되었고 플라켓 공정의 전용기와 간이 어태치먼트 병행 운용으로 해당 공정의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특정 공정에서 쌓이던 제공품이 줄어들고 라인 전체의 흐름이 균등해졌습니다.
5번째 효과는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우수작업자 영상 촬영과 활용을 통해 구두교육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영상 기반 교육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오더가 끝난 후에도 신규 작업자 교육이나 동일 아이템 재수주 시 재활용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6번째 효과는 납기 준수입니다. 생산량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바이어와 약속한 납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페널티 비용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바이어 신뢰 유지라는 무형의 자산으로도 연결됩니다. 5. 개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1가지. 개선은 한 번 실행했다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개선된 상태가 현장에서 유지됩니다. 1. GSD 분석 기준. SMV와 실제 현장 SMV를 월 1회 이상 비교 측정하고 편차가 10% 이상 발생하면 즉시 원인 분석을 실시합니다. 2. 플라켓 전용 특수 미싱의 가동 시간과 생산량을 1단위로 기록하고 가동 효율이 목표 대비 하락하면 기계 점검과 작업자 배치를 재검토합니다. 3. 간이 어태치먼트의 형태, 유지 상태를 주 1회 점검하고 변형이나 마모가 확인되면 즉시 교체합니다. 어태치먼트 상태가 나빠지면 플라켓 품질이 즉각 영향을 받습니다. 4. 플라켓 공정의 보조개 불량률과 미어진 불량률을 1단위로 기록하고 전주 평균 대비 상승하면 당일 노루발 상태와 이송 압력 설정을 SOP 기반으로 확인합니다. 5. 밑단 삼봉 초두 처리 방식이 공정 순서 변경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주 1회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감정 편성이 조정될 경우 삼봉 처리 위치가 다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편성표에 명시합니다. 6. 소매단 니트 절단 시 오버로크 가이드의 위치와 고정 상태를 매일 작업 시작 전 확인합니다. 가이드 위치가 틀어지면 절단폭이 불균일해지므로 기준 위치를 표시해두고 점검을 일상화합니다. 7. 공정별 작업 표준 지침서 SOP가 라인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지 내용이 최신 상태인지 월 1회 점검합니다. 8. 신규 투입 작업자 또는 공정이동 작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작업자 교육 영상을 활용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9. 라인 편성 효율을 주간 단위로 산출하고 전주 대비 3% 이상 하락 시 공정 재배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인센티브 기준이 현재 SMV와 생산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월 1회 검토하고 목표 달성 시 보상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0일 제공품 발생 현황을 공정별로 1단위 기록하고 특정 공정에 WIP가 집중되면 라인 밸런싱 재조정을 실시합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GSD 분석으로 나온 SMV 14분과 실제 현장 SMV 16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요? GSD 분석은 각 동작의 이론적 시간을 합산해 SMV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숙련도 차이, 기계 설정 오류, 불량 발생에 따른 재작업, 공정 간 대기 시간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플라켓 공정의 보조개 및 미어진 불량에 의한 재작업 시간, 그리고 밑단 삼봉 처리를 합복 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조작 동작 증가가 2분의 차이를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GSD 분석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며 현장 SMV는 현재 실제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플라켓 전용 특수 미싱만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간이 어태치먼트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요? 전용 특수 미싱은 고가 장비이므로 보유 대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급증하는 성수기에는 전용기 풀 가동만으로 캐파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아크릴판으로 제작한 간이 어태치먼트를 일반 미싱에 장착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보완책이 됩니다. 전용기의 생산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순수 수작업보다는 속도와 품질 균일성 모두 높기 때문입니다. 단, 간이 어태치먼트는 아크릴 소재의 특성상 장기 사용 시 변형이나 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상태 점검과 교체 체계를 함께 운영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세 번째, 밑단 삼봉 처리를 초두 공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모든 스타일에 적용 가능한지요? 이 방법은 스타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적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폴로 티셔츠가 옆트임, 사이드 슬리트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옆트임이 있으면 앞판과 뒷판을 합복하기 전에 각각의 밑단을 처리해도 완성 후 밑단 처리가 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옆트임이 없는 스타일은 앞뒤 패널을 합복한 이후에 밑단 처리를 해야 하므로 이 방식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 순서 변경을 고려할 때는 스타일의 구조적 특성을 먼저 GSD 분석으로 검토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매단 니트 절단 시 오버로크 커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요? 오버로크에서 실을 제거하고 커터 기능만 사용하는 방식은 속도와 균일성 면에서 효과적이지만 몇 가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절단폭을 결정하는 가이드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고정 여부를 매일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절단폭 편차가 생깁니다. 둘째, 오버로크 커터의 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날이 무뎌지면 절단면이 깔끔하지 않고 이후 봉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니트 원단의 신축성 때문에 이송 시 원단이 늘어나거나 수축할 수 있으므로 이송 속도와 원단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번 사례에서 GSD 분석이 단순한 SMV 산출을 넘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GSD는 현재 공정의 SMV를 산출하는 측정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GSD가 수행한 역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장 사이킥 타임 16분과 이론 SMV 14분의 차이를 공정 단위로 분해해 어느 공정에서 시간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특정하는 진단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둘째, 밑단 삼봉 처리 공정의 순서를 변경했을 때 새로운 SMV가 얼마가 될지를 현장 적용 전에 미리 산출하는 설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12분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공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수치로 검토하는 계획 도구가 되었습니다. GSD를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공정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의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생산성은 라인수나 인원수가 아니라 작업 방법과 데이터의 정확성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베트남 공장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파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주 사용이 불가능하고 라인 증설도 한계가 있는 조건에서 선택한 방법은 GSD 분석이었습니다. GSD 분석으로 이론 SMV 14분을 산출했고 실제 현장 SMV 16분과의 2분 차이를 유발하는 병목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개선 조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 제도와 우수 작업자 시상 및 영상 기반 교육 체계를 더해 개선된 작업 방식이 현장 전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 라인에서 11개 라인 이상의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목표, 즉 SMV 16분을 12분대로 낮추는 방향이 실현되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계를 늘리거나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공정을 찾아내고 때로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작업 순서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봉제 공장 생산 관리의 본질입니다. GSD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설계 근거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지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 목표 설정의 두 가지 함정을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귀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소정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